최근에 제가 이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이렇게 좀 여유롭게 공급을 뭐 늘리는 정도로 부동산 대책을 얘기했던 진짜 숨은 카드가 있었구나라는 오늘 기사를 봤어요. 정말 그 무서운 카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죠. 한국경제에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은 모르시는 분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규제입니다. 이 자본규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휘로 보면 뭔가 좀 규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은행들이 지금 대출 여력을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규제입니다. 실제로 주담대를 늘리면 은행 자본을 더 쌓아라라는 규제인데, 이게 대출 여력만 200조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200조라는 돈이 정말 무서운 돈이에요. 실제로 그 1% 이익 나는 건데, 그거를 다 날려먹겠다라는,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얘기예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좀 공포스럽죠. 그런데 기존에 지금 이제 대출 규제, 우리 흔한 말로 한도를 조정하고 대출 비율을 낮추고 이런 거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이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검토 중이다라고 나왔지만, 국정기획위원회인가요?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여기 인수위원회가 없어서 인수위격의 어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존에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나온 내용인데,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맞춰가지고 은행 자본을 늘리는, 은행 자본을 높여야 되는, 최근에 이제 이걸 지금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5대 은행 중 하나가 있죠.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그 보험사 인수하고 작년 연말이죠. 24년도 하반기부터죠. 10월 달부터 갑자기 그 대출을 규제하면서 자본금을 이렇게 보충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BIS 기준이 2%에서 3%까지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1%를 높이는 것마저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담대 대출을 하는데 이런 좀 공포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정말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남의 일부 서울의 똘똘한 한채 현상이나 초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해요. 예상된다고 그러고, 결국 돈 있는 사람은 그런데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 입장에서도 보면 리스크가 적은 쪽, 낮은 쪽에다가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서 대출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거는 뭐냐? 예를 들면 수도권, 서울 포함해서 서울과 수도권 쪽에 주담대 대출은 자본 여력을 높여라 라고 이제 이 규모를 조금 더 다시 조정한다 그러면 수도권은 쉽지 않은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이제 은행들이죠. 예전에 제일은행입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50년, 나머지 은행들은 40년을 상환 조건을 해가지고 대출을 해줬는데, 그게 다 30년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될 것 같으면 물론 거기도 원금 상환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요. 그래서 부담이 늘어나고 또 한도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대출 쪽은, 특히 가계 대출 쪽은 산업 구조,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넣는데 또 포커스를 맞춰서 주안점을 두고 뭔가 강하게 올 것 같다. DSR 3단계 적용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섣불리 뛰어들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경제신문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200조가 줄어든다 이런 기사를 내보낼 때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조정이 돼서 나오긴 하겠지만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동안 겪어보지 않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늘려왔던 가계대출이 큰 어떤 변곡점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예의주시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주택가격 오르는 거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요. 제 나름대로는. 지금부터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서 갈 것인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계대출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주담대는. 또 하나, 전세대출 분명히 한도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연말쯤 되면 세제 개편 나올 겁니다. 세제 개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 지금 상속증여세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개편이 안 됐어요. 개편이 안 됐는데 아마 올해 9월쯤 되면 세제 개편안이 나올 겁니다. 그 세제 개편안에 제가 알기로는 새 정부는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 이걸로 해서 개편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지향점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세금도 거래세, 그러니까 취등록세죠. 거래세는 낮추지만 보유세를 높이겠다. 이 부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예 이거는 주택시장, 가계 쪽에 뭐 규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세제를 개편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금액별로 누진세가 적용된다라고 하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고려를 하셔서 이제는 조심하셔야 되는 타임입니다. 특히 주택대출 쪽은. 그러나 이런 걸 다 감안하면 반대로 역발상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규제들이 다 왔을 때 어느 쪽 한 구석은 또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 그게 상업용 부동산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